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집안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죄하고 다니면서 가세를 기울게 한 골칫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어릴 적 받은 학대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여 이해를 많이 해주고 배려해줬지만 선을 넘은 이기심과 뻔뻔함 때문에 저와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인데요. 헌신하던 가족이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하은이랑 종일 놀아줄 거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안 보이네? 일요일이라 애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빠 안 보인다고 벌써부터 울상이야. 아, 누나가 불러서 잠깐 카페에 와 있어. 주방 준비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게 아침도 안 먹고 휴일에 가서 할 일이야?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서 하시면 되지. 형님도 너무 하신다 정말. 원래 누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금방 마무리 지은 다음에 갈게. 형님은 아르바이트생 뽑아놓은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게 하신대? 그거야 모르겠지만 양쪽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기는. 보나마나 또 잘생긴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다가 사적으로 연락해서 괜히 힘들게 했겠지. 저번에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찝쩍거리다가 고소당할 뻔 해놓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연애하고 싶으시면 소개팅을 받든지 맞선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장 직위 이용해서 자꾸 일을 힘들게 하시냐고. 안 그래도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소개팅이랑 맞서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만 나와서 싫다더라. 정신 차리실 때라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다. 정말로. 이혼 경력 있고 나이도 30대 후반이면 눈을 좀 낮추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도 엄마도 그걸로 맨날 잔소리 중이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냐면서. 솔직히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지. 당신은 그냥 무던하게 초중고 다니고 대학 나와서 회사 취직할 때 형님은 인생 즐기면서 멋대로 사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안 힘들 때도 나 몰라라 유학 갔다 온 것도 모자라서 자아 성찰한답시고 유럽 여행만 1년 넘게 다니고 말할 때마다 프랑스는 어떻니? 유럽은 어떻니? 좀 잘난 척이야?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 그만해. 당신 괜히 이런 거로 열 올려봤자 당신만 손해야. 말한다고 들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게 당신이랑 어머님이 계속 양보하고 져주니까 문제인 거 몰라? 유학에 여행에 돈 펑펑 써댔으면 됐지. 카페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 그렇긴 하지. 당신 말이 100번 지당해. 유학 다녀와서 전공이랑 상관없는 카페 차려줬으면 자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남자에 미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족이며 아르바이트생이며 안 가리고 부려먹기만 하고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은 찝쩍거리고. 그만하라고 좀. 안 그래도 엄마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안 좋으신 것도 다 형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잠자코 있겠냐고. 배울 만큼 배워놓고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치하는 남편의 누나는 집안의 골칫 덩어리였는데요. 어머님이며 남편까지도 순에 빠진 사람이라 속을 썩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형님에 대해 호통을 치고 혼쭐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님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 아가. 내가 저번에 준 청국장은 아직 넉넉히 남아있니? 네가 그거 맛있어 하잖니.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기가 차게 숙성이 돼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네 솜씨가 좋은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넉넉하게 잘 먹고 있다니 됐다. 혹시 어머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니?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쓸 일도 없는 늙은이인데. 형님이 최근에 그 애한테 돈 빌려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 있을 때 보통 한 명한테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돈 필요하신가 해서요. 네가 사려가 깊은 애니 나 죽더라도 뒷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맞다. 안 그래도 지영이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구나. 혹시 괜찮으면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마. 빌려드리는 거야.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자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카페 운영이 계속 안 풀리고 있나 봐요? 나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만 요즘은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잖니. 어머님,
제발 형님한테 더는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카페 일 도와주러 간 적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겪어본 거 다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뭐가 어떻길래 그러니? 손님은 별로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물티슈 있냐? 물 좀 달라 당연한 요구하는데도 형님은 그걸 왜 여기서 찾냐면서 불친절하게 굴고요. 카페 리뷰며 평점이며 다 최악일 수밖에 없죠. 걔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더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형님은 너무 심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머님도 그만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만 인생 편하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너희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흉보는 것 같아서 속속 다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남편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아무리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그렇지 백수는 아닌데 무슨 하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잖아요. 내가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싶구나. 그래서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의탁하고 싶어서 도와준 것도 있다. 형님은 어머님 모시겠다 하시고요? 지금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누구 혼사 막을 일 있냐면서 성질을 내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 꺼내보고 그 뒤로는 아예 말도 안 했다.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만약 어머님 못 모시겠다고 하면 제가 모실 테니까 이 일로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멋대로 형님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어머님 돕겠다는 건 반대하려고요? 내가 니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님,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일 못하겠다 하신 거 사실이에요?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냐? 관심 꺼. 아니, 정말로 사람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학 보내주시고 카페 차려주시고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나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고생했던 것도 계산해야지. 저도 그 얘기 남편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님 지갑에 몰래 손대다가 혼나신 거로 아는데 그런 훈육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울어서 눈 퉁퉁 붓는 바람에 애들한테 놀림받았다고. 당시에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어.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살면서 그런 정도 혼나는 건 누구나 다 겪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너무 연약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에 도와주면서 확인하지 않았어? 올케한테도 한번 체험시켜줄까? 그야 자를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엄마랑 내 동생은 왜 내 눈치를 살피는데? 그이랑 어머님이 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며 가족이며 다 잃고 떠난 이후에 정신 차려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발 계실 때 정신을 차리라고요. 자꾸 동정에 호소하면서 감성팔이 하지 마. 내가 제일 극혐한 게 감성팔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평생 함께니 달콤한 말만 해대던 전 남편한테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운 줄 알아? 가족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 올가매려 들지 마. 어머님이 그럼 형님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가족이니 뭐니는 형님이 받을 때는 해당이고 줘야 할 때는 감성팔이인가요? 그러게 누가 날 낳으래?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돌봐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요? 남편은 형님 낳은 부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해. 난 그냥 요청했을 뿐인데 지가 도와주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가족이든 카페든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살면 분명 후회하는 날 오실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올케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동생은 나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애야. 내가 잘 되면 걔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그렇게 입에 발린 말씀하셔도 전혀 믿음이 안 가네요. 당장 아프신 어머님도 못 돌봐드리겠다는 분이니까요. 내가 카페 일도 하고 연애도 해야 해서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 사람 말귀를 왜 못 알아듣지? 하고 싶은 대로 본인 할 말만 하지 말고 사람 얘기를 좀 들어.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를 놓고서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하는 한편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누나가 원래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뻔뻔한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한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지? 당신도 일하는 거 괜히 방해받지 말고 형님 도와드리는 거 그만해. 수발드는 거 당신도 힘들잖아. 이제 또 우리 어머님도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데 당분간만 이대로 현상 유지하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어머님께 하는 소리 봤잖아. 이 지경이 돼서도 편드는 거면 당신 진짜 호구야 호구.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부터 잘 들어봐. 엄마 요즘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의사도 길게 보지 않고 있더라. 이 상황에 내가 누나랑 괜히 다투거나 하면 엄마 마음은 좋겠어?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형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누나가 임종 안 지켰었던 얘기했었지. 엄마가 그때 누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했어. 실망해서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려고 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그래도 우리가 낳고 기른 자식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줘보라고. 엄마도 아빠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 때문에 여태껏 참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네. 의외다 아버님. 엄마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나나 엄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내가 신경 쓸 거고 앞으로 당신이나 우리 딸 하은이한테도 더 잘할게. 됐네요. 이미 당신은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나 하지 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렇다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남편과 상의한 저는 그날로 어머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님의 일을 공짜로 도와주면서 차곡차곡 갚아줄 일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형님은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때문인지 폭식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남자를 소개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옳게. 요즘 내가 연애를 갑자기 하고 싶고 그러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동안 소개해준 사람들 계속 마다하셨던 게 형님이시잖아요. 그거야 다들 재미없는 남자만 소개해주니까 그렇지. 몸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형님,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요. 나쁜 남자한테 되는 것도 이제는 질린다면서 건실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나야 능력도 되고 외모도 되니까 능력 없는 남자라도 연하에 잘생기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하나 고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과 사랑은 구분 지어보려고. 남편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 도와주는 동안 잘생긴 아르바이트생한테 엄청나게 치근댄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여자 알바랑 남자 알바 같이 붙어있으면 잔소리하시고. 일하러 와놓고 시시덕거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지. 괜히 시비를 걸고 심술 부릴 사람 아냐. 그리고 동생도 말하는 거 웃긴다. 지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보고 있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한대? 일주일에 5-6번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은 안 하시고 핸드폰 붙잡고 노닥거리기만 한다던데 언제쯤 일을 하실 거예요? 원래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전체적으로 일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야. 바쁘게 움직인다고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형님이 제대로 일하고 인생 똑바로 살기 전까지는 남자 소개는 못 해드려요. 건실한 남자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니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우울해서 그러니까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 좀 하게 해주라.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럽에서도 형님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왜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고 그러지? 이럴수록 동생 내가 힘든 일만 시킬지 모르는데? 남편도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형님. 괜히 다퉜다가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배려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에 휘둘리니까 사람이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나처럼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우면서 살아야지. 됐고, 괜히 남의 인생 사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마. 나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어린 올케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마음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우울증 핑계로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유학 갔다 오게 해줘. 유럽 여행 다녀오게 해줘. 카페도 차려줘. 대체 어머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핑계 대시면서 좋지 않은 술은 놀러 갈 때마다 퍼마시잖아요. 우울증이면 그런 것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기분 미칠 것 같은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도 멀쩡한 정신으로 타고나고 싶어. 올케나 동생처럼 멀쩡한 몸에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가족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주고 있음에도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신우이. 신우이는 결국 인생을 막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루 만나기만 하고 카페 운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생활이 반복된 데다 나이도 먹다 보니 체중이 점점 불어 임산부처럼 보일 지경이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더 보기가 힘드셨는지 잠자리에 드신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신우이의 모습에 정말이지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내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네. 가게에도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 같아. 형님 가게 비운다고 할 때 늘 집에 있는 거 아니었잖아. 어디 남자랑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지. 에이, 설마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으려고? 형님한테 문자는 해봤어?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야.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실종 신고라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속 연락 취할 테니까 장례식은 잘 마무리 짓자. 어머님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잘 대해드려야지. 장례식을 시작해 마칠 동안까지도 신우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시점에야 연락이 닿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문자 보낸 게 언제인데 이제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누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냐고. 어머님이 잠드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형님이 너무 하셨어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연락을 받으셨어야죠. 장례식장 오는 사람마다 형님 안 보인다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느라 진땀 뺐어요. 설마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나도 나름은 사정이 있었다고. 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보세요. 드러나 보게.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클럽에서 잠깐 놀고 있는데 술병이 났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며칠 동안 아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알아누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았냐고. 나도 엄마 장례식장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병원도 가셨겠네요? 아픈데 당연히 병원 찾아갔지. 의사가 체온 재더니 불덩이라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 그럼 어느 병원 갔는지 말씀해주세요, 형님. 진료 기록 남아있을 테니까 무슨 병이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겠죠. 올케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아파서 병원 갔다니까? 누나가 의심받을 행동을 계속하니까 문제지. 솔직히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신뢰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그동안 가족한테 믿음직한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 너 장례식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막말은 하지 마. 솔직히 엄마 돌아가신 거 간병이 시원찮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님. 설마 제가 간병을 소홀히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꺼낼까 하다가 참고 있다고 했지. 내뱉은 게 아니잖아. 누나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더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계속 정신을 못 차리냐고. 나 아직 환자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몸 잘 치료하고 장례식 가볼 테니까 사람들한테 사정 잘 말하고 엄마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혼절했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제 누나 수발 들고 시키는 거 따라주는 것도 한계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나 일은 누나 스스로 해. 앞으로 누나는 나한테 남이나 다름없어.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내가 너 없다고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 줄 아니? 지가 도와주는 거 즐겁다고 해놓고 웃긴다 너. 앞으로 연락 절대 안 할 거니까 연 끊고 살자. 그럼 되겠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을 착실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알아보았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신우이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자 카페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지 제게 일을 도와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올케, 나야 신우이.
연락 안 하고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또 연락하시네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내 동생이 여태껏 나 수발든 거 옳게도 잘 알고 있지? 솔직히 동생이 도와줘봤자 남자라 그런지 영 섬세함도 떨어져서 불편하기만 했거든. 그래서 앞으론 올케가 내 수발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 심하시네요. 제가 형님을 왜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올케, 인생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알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올케는 하녀고 나는 공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말을 잘 따라야지.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재산도 나누게 될 건데 보나마나 엄마가 나한테 더 많이 주셨을 거 아냐. 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공주라고? 100kg 넘는 공주가 어디 있니?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내가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그딴 막말을 해? 그리고 미친 여자? 이게 진짜 완전히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댁이지. 이 미친 여자야. 어머님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유산 얘기하는 거 하며 남편 대신 나보고 수발 들라고 하는 거 하며 머릿속에 상식이라는 게 박혀는 있냐?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머님 같은 분한테서 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울증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한다 이거지? 이러다가 나 우울증 심하게 도져서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내 일 열심히 도와주면 재산 조금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댁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망해가는 카페 끌어안고 조용히 침몰이나 하세요. 어머님 유서의 재산 대부분은 남편 주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동생한테 재산을 준다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나인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네가 간병을 했니? 효도했니? 뭘 했니? 길게 얘기하는 것도 지친다. 유서 내용 보내줄 테니까 확인하고 이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든지. 야, 설마 엄마 유서 조작한 거 아냐? 너 무슨 꿍꿍이인지 다 말해. 저와 남편의 고생과 헌신을 알아준 시어머니는 집을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유언을 남기셨고 유서까지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유류분인가 뭔가가 있어서 나도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네? 어떡하나? 간병 얼마 안 되는 거 해주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계획이 다 파탄나서. 제대로 알고서 덤벼. 멍청한 여자야. 댁이 유학 간 것부터 카페 차려준 것이며 죄다 특별 수익으로 취급돼서 이미 재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로 취급되거든? 뭐? 특별 수익? 그게 다 뭔데? 댁이 받을 재산은 이미 죄다 끌어당겨 썼으니까 몫을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이지. 우리 엄마 재산인데 내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돈 내놔. 네 몫은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동생은 내 전화 왜 안 받는데? 빨리 내 전화 받으라고 해.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가족인데 재산 독차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보세요. 가족이니 뭐니 감성팔이 하는 거 극혐이라면서요. 닥치고 그냥 결과나 받아들이세요. 꼬우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시고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지가 튀어올 일이지 왜 남 보고 오라가라야. 몸이 무거워서 그게 힘드니? 이 기회에 다이어트 한다 생각해서 네가 뛰어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참고로 남편이 그동안 계속 일 도와준 건 조만간 신고해서 최저시급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것도 토해낼 준비하시고. 야! 신우이는 발광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일이니 어찌할 도리가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인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도움 없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것조차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기초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라도 되겠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고 있다 했지만 병원을 계속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입으로만 우울증을 주장해왔기 때문인지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제야 취직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중인데 살이 쪄 외모까지 망가졌으니 쉬울 리가 없는 일이죠. 남편과 제게 몇 번이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달라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답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먼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요. 선을 넘고 막 나가던 시누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말주변도 없고 사람보다는 컴퓨터와 더 친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의 와이프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월급 이게 다야? 나 몰래 어디 빼돌린 건 아니고? 내가 자기 몰래 어떻게 월급을 빼돌려. 지금 회사가 아직 창업 초기라서 내 연봉이 높지가 않아.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니까 1, 2년만 더 지켜봐줘. 남들이 다 개발자 하길래 자기랑 결혼했는데 현실이 이렇게 지독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럴 거면 나도 일 계속할 걸 그랬나 봐. 그러고 보니 자기 나랑 만나기 전에 분식집에서 일했다고 했지? 강남 쪽이랬나? 응, 사촌 언니가 하던 분식집인데 내가 시간이 나서 도와준 거지. 힘들긴 했어도 나름 재미있었어. 그럼 다시 일자리 찾아볼래? 이 동네 근처에서 일하면 되잖아. 남편 돈 못 번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일 있니? 결혼하고서 파트타임 알바 나가는 거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욕하겠냐고. 그런가? 나처럼 예쁘고 잘난 부인을 얻었으면 분기마다 명품백을 턱턱 안겨줄 생각은 못할 망정 나가서 일이나 하라니. 정말 기가 막혀.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 자기도 아까 그랬잖아. 분식집에서 일할 때 나름 재미있었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진짜 재밌었겠니?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일하는 거랑 백화점 가서 남편 카드 긁고 다니는 거랑 둘 중에 뭐가 재밌겠냐고. 미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맨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백화점 VIP가 될 수 있는 재력을 만들어봐. 그럼 집에 와서 깽판을 쳐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알겠어. 저와 와이프는 제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그 선배는 개발자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고 와이프는 아마 그 선배 연봉을 건너 듣고서는 저 역시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신생회사의 일원일 뿐이었고 와이프가 원하는 재력을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와이프가 매번 돈 얘기를 꺼내며 저를 깎아내릴 때마다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와이프를 사랑했기에 그녀에게 걸맞는 남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아, 나 아는 언니가 빌려준 거야. 괜히 손대지 말고 그냥 냅둬. 아는 언니가 빌려줬다고? 누구? 가방 빌려줄 정도로 친한 사람이면 나도 아는 사람일 거 아냐? 자기는 몰라. 여기 이사 와서 알게 된 언니인데 그런 가방 집에 굴러다닌다고 몇 개 빌려줬어. 이렇게 비싼 가방을 아무 이유도 없이 빌려줬다고? 나도 자기 선물 사주느라 많이 조사해봐서 알아. 이거 500만 원도 넘는 거잖아. 빌려줬다면 빌려준 거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럼 내가 백화점 가서 훔쳐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친해도 이런 걸 빌려준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도 별로 없는 이과생 아싸 소리를 듣는 거야.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는 명품백 서로서로 빌려주기도 하거든. 그렇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그나저나 언제 들어와? 나 자기랑 먹으려고 족발 포장해왔는데.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게다가 나 족발같이 냄새나는 음식 안 좋아해. 혼자 먹고 치워. 알았어, 미안. 그리고 나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어. 자기도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오던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약속이 있다고 나갔었잖아. 이번 주는 우리 같이 보내면 안 돼? 다른 남편들은 주말에 나갔다 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한다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독립적이지를 못해?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걔네들도 유부남이라 주말에 나오는 거 눈치 보인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만나봐야 술 먹고 PC방 가서 게임하는 건데 별 의미도 없고. 그럼 집에서 영화라도 보던지. 우리가 부부인데 이렇게 주말 시간 따로 보내는 거 이상하지 않아? 오늘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누구를 그렇게 만나는 건데? 명품백 빌려줬다는 그 언니가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번 주까지만 만나고 다음 주 주말은 같이 시간 보내자. 됐지? 저는 와이프에게 점점 서운함을 느끼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인지 회의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후배가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선배 장인어른 진짜 힙하시던데요? 저 그렇게 늙는 게 소원인데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주말에 놀이공원 가서 형네 형수랑 장인어른 봤거든요. 장인어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던데 옷도 정말 멋지게 입고 형수랑 팔짱 끼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잠깐만, 놀이공원에서 내 와이프를 봤어? 네, 세상 좁다더니 거기서 그렇게 만날 줄이야. 형수는 저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휙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장인어른이 있었다고? 네, 형수네 집안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아버지랑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딸내미랑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비법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와이프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곳에 갔을 리가 없는데. 게다가 장인어른 안 계셔. 와이프 대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야. 네? 그럼 같이 팔짱 끼고 다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엄청 가까워 보이던데. 얼굴 맞대고 셀카도 찍는 거 봤다고요. 아무래도 네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런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얼굴 하나는 기똥차게 알아보는 편인데. 아참, 그때 찍은 사진 중에서 형수가 찍힌 사진이 있어요. 조금 흐릿하긴 한데 형은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옷이랑 가방, 와이프가 가지고 다니는 거 맞네. 아무리 봐도 와이프가 맞는 것 같아. 그쵸? 형한테 말도 안 하고 놀이공원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제가 괜한 얘기 꺼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와이프가 의문의 50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다는 말을 들으니 저로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최근에 놀이공원 간 적 있어? 아니, 나 그런데 유치해서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건 왜 물어봐? 거기서 자기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놀이공원에서 나를 봤다고? 누가 나를 봐? 그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대학 후배인데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고 집들이 때도 왔었거든. 지난 주말에 놀이공원에서 자기를 봤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네. 난 절대 간 적 없어. 자기는 나 믿지? 그럼 자기랑 어떤 50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 나랑 나이 든 남자? 진짜 웃기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 후배 어디서 꿈꾸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기랑 다른 여자를 헷갈렸나 봐. 내 얼굴이 워낙 평범해서 두어 번 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 헷갈려 하기는 하더라. 그래도 그렇지. 놀이공원에서 나를 봤다는 거짓말은 좀 불쾌하네. 자기 그 후배랑 거리 두는 게 좋겠어. 자기한테 괜히 말했나 봐. 아참, 나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장 가. 갑자기 미국으로? 얼마나? 월요일에 출발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자기 혼자 집 지키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럼 내가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가서 내 선물 많이 사와야 해? 알겠어, 기대하시라. 저는 와이프가 놀이공원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잡아서 시치미를 떼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회사 근처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자기야, 올 때 이거 하나만 사와라. 700만 원짜리네? 자기 없이 일주일 동안 혼자 보내느라 너무 심심했단 말야. 이 정도는 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쓸 수 있지. 내 부인이라는 전제하에. 뭐야? 마치 내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들린다?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이 너무 비싸서 화난 거야? 돈도 못 벌면서 쪼잔하게 구는 거 나 딱 질색인데 이번 한 번만 봐줬다. 이걸로 바꿀게.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가네. 내 부인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걸 내가 왜 사줘야 해? 자기 정말 왜 이래? 설마 미국 가서 바람이라도 났니? 그런 거야? 자기 지금 누워있는 곳에서 오른쪽 천장 한번 봐볼래? 뭐야 저게? 천장에 원래 저런 시커먼 게 달려 있었나? 내가 일주일 전에 설치한 거야. 저게 뭔데 그래? 저거 혹시 CCTV 아니야? 맞아. 그동안 네가 한 짓 전부 보고 있었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가 본 거 전부 다 오해야. 놀이공원에서 누군가한테 들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쫄렸나 보지. 내가 출장 간다고 나오니까 아주 우리 집에다 살림을 차리셨던걸. 그렇지 않아.
나를 오래전부터 응원해주시는 아빠 같은 분인데 내가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걱정된다면서 집에 와주셨어. 웃기고 있네. 상간남이랑 하던 거 마저 하고 이혼할 준비나 해. 뭐? 이혼이라니. 이 사람이랑 나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할 때부터 날 예쁘게 봐줬는데 결혼하고서도 계속 연락이 와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정말 잘못했어. 너 명품백 빌려준다는 친한 언니 이야기 다 거짓말이잖아. 전부 저 인간이 사다 준 건데 나한테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했잖아. 그런데도 몇 번 만난 것뿐이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저 사람 돈이 겁나게 많아. 그래서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나한테 명품백 몇 개 사준 것뿐이야. 그게 무슨 불륜이야, 우정이지. 법원에서도 그걸 우정이라고 우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불륜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저 아저씨는 그냥 돈 많고 시간 남아서 나랑 논 것뿐이지. 우리 둘 다 사랑은 아니라고. 둘이 사랑했든 안 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우리 집에 불러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으니까 그걸로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이야. 날 버리지 마. 부부끼리 한번 잘못한 일은 덮어줄 수 있는 거잖아. 헛소리 하지 마. 너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야.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전에 강남에 있는 사촌언니 분식집에서 일을 도왔었는데 그때 가게 단골이었던 돈 많은 아저씨 한 명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 아저씨도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었지만 그게 불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둘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저는 와이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가 와이프의 불륜남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나 전부 기억났어. 너랑 바람 폈던 그 남자,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지? 헉,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지. 우리 결혼식 때 네가 고등학교 은사님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네 불륜남 맞지? 맞아, 사실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결혼 전부터 돈 많은 남자 꼬셔서 바람 핀 걸로도 모자라서 결혼식에까지 부른다고? 그것도 은사님이라고 뻥을 쳐서? 그 사람이 내 결혼식 꼭 와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미혼일 때는 나랑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거든. 본인은 싱글보다 유부녀 만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면서. 니들 두 사람 정말 역겨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보를 만들 수 있어? 내 말은 그 정도로 우리 사이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그때도 지금도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진짜 웃긴다 너. 그 아저씨랑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아쉽냐? 그런 게 아니라. 너랑 헤어지고 내 일은 술술 잘 풀리고 있어. 회사에 투자자도 찾았고 연봉도 2배 이상 올랐고 말야. 너랑 계속 살았으면 맨날 명품백 타령이나 들으면서 내 자존감만 뭉개졌겠지. 이제는 명품백 사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런 이상한 핑계 듣고 싶지도 않아. 다시는 너랑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전 부인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영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인이 SNS에서 전 부인 사진을 봤다면서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손톱까지 기른 걸 보니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돈 많은 남자 꼬시러 나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전 부인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저 하나로도 족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첫 출근 어때? 일은 할만해? 아직 적응한다고 정신없죠. 사람들이 너 다리 절뚝인다고 수군거리고 그러진 않니? 엄마만 불편하게 태어났으면 됐는데 어쩌다 우리 아들까지 장애를 갖게 돼서는 엄마가 마음이 많이 쓰이네. 나 괜찮아 엄마. 장애 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수준 이하인 거지.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동기들, 선배님들 다 잘 대해줘요.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시키겠다고 온갖 고생 사서 했지만 하나뿐인 내 아들 김앤장 변호사로 클 줄은 몰랐는데. 아들 집에 오거든 엄마 볼 좀 꼬집어줘봐. 너무 꿈 같아서 그래.
엄마도 참. 엄마 닮았는데 제가 보통 머리겠어요? 들어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엄마 저녁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첫 출근 날 엄마가 가만히 있니? 잡채랑 불고기랑 김치찜이랑 이것저것 했어. 어여 와서 먹어. 배고프지? 왜 이런 날 또 고생을 하세요? 엄마 지원받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잘 컸는데 아들이 거하게 보답해야죠. 힘들게 번 돈 쉽게 쓰면 못 써.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집 사. 예쁜 색시만 나 결혼해야지. 엄마 호강시켜주면서 천천히 모아도 안 늦어요.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뭘. 버스 탔는데 길이 좀 막히네요. 그래도 얼른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와. 오빠, 뭐해? 일하는 중이야?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 진짜? 밥 왜 이렇게 늦게 먹어?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상담이 좀 길어져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날도 있다 생각해야지. 이따 오후에 사건 판례 좀 뒤져보고 소송도 준비해야 돼. 판례가 뭔데 뒤져봐? 예전 재판에서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났나 확인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거든. 있었는데 까먹은 거거든? 오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우리 자기한테. 법률 용어는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 비전문가한테는. 비전문가? 아무리 그래도 판례를 몰랐을까봐? 거봐,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우리 가게 직원들이 나 무시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남자친구인 오빠까지 의심하면 어떡해? 나 비참하게 만들 거야? 그런 거 아니래도 기분 풀어, 자기야. 그리고 직원분들이 왜 자기를 무시해?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다 느껴지거든? 무식한 주제에 돈은 많아가지고 이런 큰 카페 바지 사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보여. 여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직원들을 봤었나 봐. 나도 기분 안 좋을 땐 괜히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이따 나 보고 기분 풀자. 우리 이따 마치고 상견례 날짜 잡기로 했잖아. 그랬지? 나 완전 호화스러운 결혼식 할 거야. 호텔에다 생화 한가득 갖다 놓고 하객들한테 코스 요리 다 제공하고 축의금 냈어도 답례품 꼭 하나씩 다 손에 쥐어줘야지. 자기야, 그건 좀 낭비 아닐까? 뭐가 낭비야. 나 이만큼 돈 많고 잘 산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결혼식인데 나 무시하는 것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자기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속상하다 정말.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네? 나 이렇게 가르친 거 우리 엄마야. 그럼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지금 기분 안 좋은가 보다. 이따 기분 풀리면 얘기하자. 나 지금 다시 사무실 들어가야 돼. 미안. 자네 왜 말 안 했어? 나 좀 황당하려고 해. 상견례 자리인데 도통 웃어지질 않더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저랑 어머니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자네야, 내 딸 얘기 들어보니까 다리 한쪽이 불구라고 해서 그래도 서울대 출신인데다 김앤장 변호사 사위인데 다리 한 짝에 하자 좀 있는 거 뭐 어떤가 했지만 사돈이 휠체어 타고 등장하는 거 보고 나 정말 기함을 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엄마, 왜 그래? 몸 불편한 게 뭐가 흉이야. 넌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자네 숨기려고 말 안 한 건가? 아예 상견례부터 파토날까봐? 돈 많은 우리 집안에 붙으려고? 아닙니다. 말씀드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좋은 요양병원에 모실 거고 간병인도 따로 붙여서 부인 고생시키는 일 없도록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 엄마.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왜 이래? 머리 좋고 돈 잘 버는 사위가 어디 흔해? 엄마 복 엄마가 차지 말고 좋은 기회다 생각해. 무엇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내가 행복하다는데 허락 안 해줄 거야?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절대 없게 제가 잘할게요. 저 믿어주세요. 아유, 몰라. 니들이 서로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쩌겠니? 결혼식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일단 준비나 해봐. 진짜? 진짜지?
우리 엄마 최고! 바로 드레스부터 보러 간당. 오빠도 신나지?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서로 배려하고 살겠습니다. 형, 저 형 결혼식 날 일 빼려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되는 직원이 없어서 못 뺐어요. 형 결혼식만큼은 서빙하면서 말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 싶었는데. 내 결혼식이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행사라고. 괜찮아. 주말이 제일 바쁜 날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내 결혼식 볼 수는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요. 그래도 자리를 채워야 의미가 있는 거지. 유니폼 입고 서빙하면서 곁눈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미안해요, 못 가서. 지금 하는 일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주말이 피크인 일이다 보니 이럴 땐 참 안 좋네요. 일 때문인데 어쩌겠어. 너무 미안해하지 마. 미리 축의금이라도 보낼게요. 받아주세요. 올해부터 일 시작했으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 너 결혼할 때 내가 100만 원으로 돌려줘야겠다. 형, 저 알바할 때 사장님이 임금 체불하던 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 조언해주고 그랬었잖아요. 워낙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럴 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2번 보답하다간 통장 잔고 영원 되겠다. 으이구, 고마워.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음 보고 결혼식 끝나고도 한번 보자. 내가 술 사줄게. 예, 형.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형,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던 형 맞아요? 저 진짜 형한테 실망감이 너무 커요.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실망 준 일이 있었어? 실망 안 하게 생겼어요? 신랑 측 어머니 자리에 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앉냐고요. 형은 어머니가 창피해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나 지금 엄마 모시고 같이 메이크업 받고 있어. 엄마 당연히 데리고 갈 거야. 뭐라고요? 그럼 저 여잔 뭐지? 왜? 누가 왔어? 네, 제가 그 아줌마 보고 신랑 측 어머니 맞냐고 물어봤는데 신부 측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맞다고 그러는 거 있죠? 아버지 표정도 정말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전 형이 어머니 대신 다른 분 안 치자고 한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 다리만 좀 불편하시다 뿐이지. 나 이렇게 장성하도록 치열하게 키워주신 강인한 분이야.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서 제가 더 배신감을 느꼈었던 거예요. 근데 형, 얘기 못 들었어요? 응, 나 진짜 처음 들어 너한테.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는지까지 너무 잘 알겠다. 고마워. 웨딩로드 밟기 전에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다. 형, 어쩌시려고요? 저야 형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지만 조용히 처리하진 못할 것 같다.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 거죠? 얘기 전에 듣고 저 지금 화 겨우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오빠. 일은 무슨... 일은 무슨? 내 속 다 뒤집어 놓고 일은 무슨? 우리 엄마 자리에 다른 모르는 아주머니 앉히려는 수작이잖아. 우리 엄마 지금 나랑 같이 메이크업 다 받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싶었으면 미리 상의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물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지만. 이것 봐. 오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고집이... 사실대로 말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생각을 해봐. 보여지는 모양새를 생각해보라고. 모자 둘 다 장애인이면 좀 그렇지 않니? 시댁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보기도 영 그렇고. 지금 장애를 보기 껄끄러운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말리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도 너는 다리만 절잖니.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정도인데 안 싸돈 어른은 다리가 무슨 팔뚝만 하니 가늘가늘해가지고. 그래, 오빠는 다리만 평생 저는 거지. 어머님은 평생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하잖아. 장애인이 뭐 어때서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막 갑자기 휠체어 타게 되면 너 나 버릴 거야? 어머님도 대답해보세요. 장애인이 도대체 뭐 어떻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란 게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아니래니? 그냥 모자가 둘 다 장애인인 게 좀 걸린다는 거지.
넌 그렇다 쳐도 안 싸던 몸이 워낙 좀 보기가 그렇잖아.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우리 엄마가 창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 알면 좀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자. 결혼식 그거 해봤자 1시간이 걸리겠니? 2시간이 걸리겠니? 나중에 내 딸하고 결혼하면 세련된 외제차 한 대 뽑아줄게. 제가 뭐 돈 아쉬워서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받는 걸 원해요, 저는. 전 우리 어머니 쪽팔려 하는 집안하고는 결혼 못합니다. 오빠, 그래도 결혼식은 치러야지. 설마 이대로 파투 낼 거야? 차 돌렸어. 난 우리 엄마 존재 무시하는 집안하고는 결혼 못해, 절대. 돈이 그렇게 많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면 똑같이 허영심 심한 사람 만나. 이렇게 순순히 놔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뭐라고? 허영? 돈이 많아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왜 허영이야? 그 말 취소해. 여태 나 무시했던 거 티내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흰 드레스 다 젖도록 구정물을 부어버리고 싶었는데 참는 거야. 최악의 치욕은 면하게 해주는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진짜. 자네, 지금 결혼식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변덕이야? 요새 인터넷에 공론화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도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일 인터넷에 올려서 망신 한번 드려요? 결혼식장 안 쳐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돈으로 다른 생각 없는 놈 하나 꼬셔보시고요.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오빠 못 나. 오빠랑 어떻게든 결혼할 거야. 엄마, 오늘 결혼식에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 나 오빠 어떻게든 잡아야 돼, 지금. 얘가 드레스 입고 어딜 간다고 그래? 졸 보이기만 하고 머리에 든 교양머리는 없는 모녀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다가 사고를 당해 나란히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장모가 될 뻔했던 사람은 아예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네요. 저희 엄마랑 똑같은 장애를 입었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겪으며 사는지 뼈저리게 느껴요. 여보, 오늘은 좀 많이 늦네.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한 통 정도는 좀 해주지. 아, 미안. 무음이라서 못 봤네. 지금 회사 전 직원이 집에 못 가고 이번에 있을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바빠. 미안해. 미리 연락 못해서. 아, 정말? 많이 피곤하겠네. 나 안 오면 그냥 먼저 자지. 이런 일 자주 있을 거야. 새벽까지 나 안 오면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먼저 자도 돼. 괜찮으니까. 아니야. 당신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자겠어. 유경이도 계속 울기도 하고. 아니야. 먼저 자도 돼.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요새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해외 바이어들이랑 미팅도 가야 하고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네. 우리 딸이랑 당신한테도 집중해야 하는데 시간도 잘 못 보내고 연차랑 월차도 없는 회사라 마음껏 놀아주지도 못하고 주말에는 맨날 잠이나 자고.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몸이 이렇게만 안 됐어도. 에휴, 뭐 당신은 아프고 싶어 아픈가? 아, 나 이제 아파트 단지 앞이야. 알겠어. 밥은? 먹었어? 괜찮으면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라. 아까 야식 먹었기는 한데 또 배고프네. 알겠어. 물 올려놓을게. 딸, 요새 몸은 어때? 괜찮아? 엄마. 나야 늘 그대로지. 살도 점점 빠지고 있고. 아까 몸무게 재보니까 43kg 정도 되던데. 뭐? 43kg? 아, 그게 사람 몸무게야? 아이고, 우리 딸 안 되겠다.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서 보내줘야지. 너 그러다 큰일 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밥, 그냥 요새는 밥 생각도 안 나네. 배고프면 대충 챙겨 먹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굶는 편이고. 예, 너 자꾸 그러면 모유도 안 나온다. 아이고, 내가 가까이 살았어야 하는 건데. 고서방은 집에서 뭐해? 고서방 요새 바빠.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누워 자고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하고. 아니, 지 마누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적어도 휴가라도 써서 같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니? 고서방도 참. 냅둬 엄마. 나랑 유경이 못 가지. 외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가장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엄마도 알잖아. 나는 괜찮아 엄마.
그리고 그 회사 연차도 월차도 없어서 함부로 휴가도 못 써. 아니,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다니. 아휴, 속상해 정말. 엄마가 보약 한 재 지어서 보낼 테니까 먹기 싫어도 한 포 한 포 꼼꼼하게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어? 알겠어, 엄마. 고맙고 미안해요. 예, 사부인이 너 먹으라고 한약 지어 보내주셨다면서? 아, 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장우가 말해줬지. 그거 너 먹지 말고 우리 장우 출근할 때마다 한 포씩 데워서 먹여라. 네? 아니, 너는 모유 수유를 하는 애가 보약을 먹을 생각을 해? 그거 네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수유하는 데에는 안 좋아. 애 엄마가 돼가지고 본인 몸보다는 애기 몸을 생각해야지. 가뜩이나 유경이 약하게 태어나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수유라도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너는 굳이 한약 아니더라도 집에서 쉬면서 잘 챙겨 먹으면 되잖아. 건강은 밖에서 밤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챙겨야지. 안 그러니? 요새 장우 매일 야근한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장우 씨 출근할 때마다 한 포씩 먹일게요. 그래, 먹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먹여야 한다. 알겠지? 바깥일 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집안도 행복한 법이야.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보, 오늘도 늦어? 왜?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조금만 빨리 퇴근해주면 안 될까? 회사에 여보 없다고 큰 지장 생기는 거 아니면.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 몸도 으슬으슬 떨리고. 어디 아파?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여보, 일찍 퇴근하는 게 힘들면 그냥 잠깐이라도 나와주면 안 될까? 어쩌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안해. 정 아프면 유경이 데리고 병원이라도 갔다 와. 지금 어차피 응급실은 다 운영하니까. 잠깐도 못 와줘? 내가 말했잖아.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고. 당신 아픈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억지로 떼쓰지 말자. 응? 나도 피곤해. 알겠어. 미안해. 혼자 병원 다녀올게. 그래, 왜 그런 건지 나중에 다녀와서 말해줘. 병원에서 뭐라고 해? 몸살에 산후우울증이래. 뭐? 산후우울증? 그래서 약 먹어야 된대?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도 받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질 거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정신과 약 먹으면 살이 엄청 찐다더라. 당신은 지금 그 상태가 딱 좋은데. 뭐? 아니야. 아무튼 오늘 같이 못 가줘서 미안. 나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이니까 편의점에서 죽이라도 사갈게. 아니, 필요 없어. 지금 유경이도 자는 중이니까 그냥 당신 오면 나도 같이 잘게. 그래? 뭐 알겠어 그럼. 딸, 집으로 택배 하나 보냈어. 갑자기 무슨 택배? 요새 자연산 전복이 제철이라잖아. 너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거 생각나서 엄마가 전복이랑 낙지랑 너 좋아하는 해산물 몇 가지 택배로 보냈어. 그거 먹고 몸보신 좀 하라고. 엄마는 안 그래도 되는데. 나 이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건강하다고. 얘는 산후우울증이 감기인 줄 아니? 약 몇 번 먹으면 나 괜찮아요 하고 싹 낫게? 그거 무서운 거야. 언제 어느 때 또 안 좋아질지 모르는 거라고.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지. 안 그래?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계속 이렇게 주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고. 에휴, 이게 엄마 마음이야, 이거사. 유경이는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어? 요새는 토도 잘 안 하고 모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자주 울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손녀 어때? 예쁘지? 아이고, 참 오밀조밀 예쁘게도 생겼다. 한번 보러 가야 하는데 요새 아빠네 회사도 바쁘네. 옆에서 챙겨줄 수 있음 그게 제일 좋을 텐데. 뭘? 이렇게 맨날 택배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하는 게 나한텐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리고 택배 도착하면 사돈댁에도 조금 나누어 드려라. 마음 같아서는 너 혼자 다 먹어버리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사람 도리는 아니니까.
알겠어요, 엄마. 택배 도착하면 나누어 드릴게. 그래, 도착하면 연락 주고 밥 잘 챙겨 먹고 끼니 거르지 말고 축축 처진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 바깥 바람도 좀 쐬러 다니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알겠지? 아이고,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아도. 알았어요. 잘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여보, 엄마가 이런 걸 보내주셨네. 우리 먹고 몸보신하라고. 장모님이? 이야, 택배가 몇 박스야. 장사하고도 남겠다. 맛있겠다. 요새 전복이 철이라던데. 그치? 그래서 어머님 댁에도 지금 나누어 드릴 예정인데 어머님 뭐 좋아하시지? 엄마 집에? 지금? 엄마 지금 집에 없을 텐데. 아, 그래? 오늘 내내 없으신 거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 해산물 안 좋아하셔. 그거 그냥 우리끼리 먹자.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전에 상견례 할 때 일식집에서 했잖아. 어머님 참치회랑 전복 엄청 잘 드시는 거 내가 봤는데? 아, 욕심 부리면 못 써, 당신. 일단 몇 개만 추려서 포장해서 이따가 가야겠다. 아, 여보, 잠깐. 몇 시쯤 갈 예정이야? 응? 잘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근데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답장이 빨라?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맞지. 그럼 이따가 나갈 때 카톡 줘. 알겠지? 알겠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얼굴 보자마자 카메라부터 켜지더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당신 회사 검색해보니까 지금 직원 구하고 있더라고. 근데 공고에 월차 연차가 보장되는 회사라고 버젓이 적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보, 그게 아니라 너 애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니?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딴짓을 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엄마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마음 편히 쉬고 싶어서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애를 쥐잡듯 잡기. 사부인,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효정이 혼자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살이 10kg이 넘게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후우울증도 찾아왔고요. 고서방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하면 매일 뻗어자기 바빴고 우리 딸 아플 때에도 연차에 월차도 못 쓰고 외출도 안 된다는 핑계 댔답니다. 병원까지 아기였고 혼자 갔을 우리 딸 심정이 어땠을지 사부인은 같은 여자인데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이, 우리 아들이 오죽 눈치가 보였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쉬러 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서 유경이 보고 집안일하는 동안 당신은 매달마다 하루씩 월차 써가며 어머님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있었을 생각하니까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혈압이 터져나갈 지경이야. 재밌었겠다. 나 속여먹는 거.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 막혔어. 벗어나고 싶었고 자유를 찾고 싶었어. 단지 그뿐이야. 효정아, 내가 미안해. 아, 숨이 막혀. 자유를 찾고 싶었어? 이젠 웃음밖에 안 나오네. 고서방, 그렇게 숨이 막히고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으면 깔끔하게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어차피 자네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부를 사랑한 거잖아? 네? 내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살면서 그 정도 눈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우리는 효정이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효정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네가 물려받게 될 거고 자네는 그걸 원해서 효정이랑 결혼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렸나? 그건... 잠시만요, 사부인. 이건 순전히 애들만의 문제인데 어른이 끼어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냥 애들끼리 좋은 말로 풀 수 있게 우리는 여기서... 아니요. 좋은 말로 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합의 보지요. 회사 물려주기로 한 건 당연히 없는 일이 될 거고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올 걸세. 나 잠시나마 당신이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참 바보 같다. 내가 당신을 옥죄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 우리 하늘 아래 2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에게 꾸준히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서 자유를 즐겼던 남편. 벗어나고 싶었고 숨이 막혔다는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과의 이별을 택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이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이제는 다시 건강한 원래의 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줬던 회사에도 복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저희 유경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랍니다. 힘들고 불행하기만 했던 저, 이제는 행복을 쫓아도 되는 거겠죠? 김비서 연락 안 돼? 그 새끼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당장 김비서 그 새끼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리라고. 아빠,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러는 건데? 유나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 아무 일도 아니니 걱정 마라. 아무 일도 아니긴. 아빠 이렇게 화내는 거 나 처음 봐. 무슨 일인데? 김비서 아저씨가 왜 서류들은 다 어질러져 있는 건데? 그게 김비서가 회사 기밀 서류를 들고 튀었어.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하셨대? 모르겠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 정보도 가지고 가서 출시라도 먼저 하면 회사가 휘청할 텐데. 그럼 김비서 아저씨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했나 봐. 잠적했어. 해외로 튄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유나야, 유학 가는 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우리나라 중학교로 가야겠다. 미안하다. 그래줄 수 있지? 중학교 그게 뭐 대수라고. 아빠 괜찮은 거지? 그래, 이 아빠 믿지? 내가 어떻게 이룬 회사인데 아빠 이 정도로 안 쓰러져. 걱정하지 마. 4년 뒤. 아빠 언제 왔어? 유나 왔냐? 아빠 오랜만에 집에 왔네. 밥은 먹었어? 밥? 먹었지. 우리 딸은 밥 잘 먹고 다니지? 그럼 잘 먹고 다니지. 아빠는 밥 잘 먹고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말랐어? 김비서 아저씨는 소식 없는 거야? 신제품으로 준비하던 거 출시돼서 그 회사 찾아가 물었는데 모른대. 잡아떼는데 뭔 수가 있어야지. 이제 김비서 아저씨 그만 잊어. 언제까지 이렇게 김비서 아저씨 찾으러 다닐 거야. 아빠도 아빠 삶 살아야지. 그래야 하는데 억울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왜 그랬냐고 찾아서 묻고 싶어. 형이라고 부르고 잘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칼을 꽂는지. 나 다음 달부터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가야지. 내 형편에 무슨 고등학교야. 아빠 김비서 아저씨 찾아다니느라 정신 없잖아. 몇 년째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월세도 밀려가는데 내 학교가 문제야? 유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널 볼 면목이 없다. 4년 후. 유나야, 오늘도 예쁘다.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술도 먹고 너와도 깊은 대화도 하고 싶어. 나 요즘 너한테 푹 빠졌나 봐. 나 오빠한테 할 말 있는데. 뭔데? 나는 유나 네가 할 말 있다면 가슴부터 설레는 거 있지? 서울 가지 말까? 방학 때 잠깐 돈 벌려고 내려온 건데 너랑 있으니까 서울 다시 가기 싫다. 공부든 뭐든 다 때려치고 여기서 너랑 공장 일하며 살까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이제 우리 둘 아닌 셋인데. 둘이 아니라니. 셋? 설마 아니지? 유나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맞아 오빠. 나 임신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난달에 딱 한 번 했잖아. 그 이후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때마다 네가 싫다고 했잖아. 그런데
임신이라고? 나 그때도 싫다고 했어.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니까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아이라는 보장 있어? 이래서 수주 맞는 사람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공장에서 뒹굴다가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나 본데 내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거든.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마. 뭐라고? 1년 뒤. 다시 서울이다. 내가 원래 살던 곳이니 잘 될 거야. 그치, 서연아? 엄마 잘 해낼게. 세상에 이제 너와 나 둘이다. 아빠 찾을 때까진 힘들어도 버텨보자. 엄마가 어떻게든 해낼게. 할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서류 정리나 커피 타는 거 뭐든 잘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여상 나왔어요? 아니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중학교? 여상 나온 것도 아니고 중학교 나와선 일 못하지. 서류 정리도 뭘 알아야 하는 건데 커피 타는 거 시키자고 월급 주고 사람 뽑나?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사무실 같은 곳 말고 시장통이나 가봐요. 막말로 여상 나온 것도 아닌데 중조를 써주는 회사가 있으려고? 괜히 돌아다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마음 상하게 들을 거 없고 현실에 맞게 일을 찾으라고. 뭐든 시켜만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 일이 필요해요. 뭐든 제대로 된 일 하고 싶으면 우선 검정고시라도 보던가 해. 중졸로는 어림없어. 6개월 뒤. 어서 오세요. 지난번처럼 나물 위주로 몇 개 챙길까요? 그래요. 나 콩나물이나 숙주는 빼줘. 그건 집에서도 해먹기 제일 쉬운 거니. 네, 그건 뺄게요.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어요? 없어. 사실 반찬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내가 새지기 딱 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도와주면 될까 해서. 감사합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젖먹이 등에 업고 일하는 게 쉽나? 어떻게 아이 아빠는 찾았어? 아니요. 서울 와서 수소문하면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어요. 에휴, 서울 대학생이었다며.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딱 이름 석자만 아는 거야? 네. 나도 보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있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지만 언젠간 찾을 수 있겠지. 힘내, 세대. 네, 감사합니다. 16년 뒤. 임서연 화자 시점. 아이고, 높아서 잘 안 되네. 의자 가지고 와야겠다. 서연아. 이런 것도 못 빼고 엄마는 남들 클 때 뭐 했어? 키 안 크고. 그러게. 잘 먹었는데 왜 키가 안 컸나 몰라. 오늘은 학교 일찍 끝났네. 집으로 안 가고 왜 가게로 왔어? 엄마는 내 원망 안 했어? 네 원망을 왜 해? 엄마 선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날 선택했냐고. 생겼을 때 지웠으면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빠라는 작자가 현명한 거야. 자기 일 아니라고 잠적했다며?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잘 살 거 아니야. 엄마도 나 지워버리고 그러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렇게 궁상맞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그러게.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해? 아니. 100번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엄마 선택은 우리 서연이야.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숨쉰다는데 어떻게 그걸 없애. 나 믿고 내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데 어찌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엄마, 네 아빠 원망하지 마. 엄마도 어렸지만 네 아빠도 어렸지. 공부만 하고 자랐으니 얼마나 두려웠을 거야. 두려운 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사실 엄마도 두려웠지. 그런데 남자랑 다른 게 뭔 줄 알아? 뭔데? 뱃속에 품고 있는 생명. 나? 그래, 너. 세상의 모든 엄마가 강한 건 뱃속에 자식을 품고 있어서야.
그 순간만큼은 엄마도 맹수가 되더라. 어떻게 너 하나 살리겠다고 말이야. 엄마, 고마워. 나 안 지우고 세상 태어나게 해줘서. 얘가 진짜 오늘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고. 엄마 눈물 나려고 하잖아. 엄마 울리려고 작정했어? 그동안 엄마 부끄러워하고 괜히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게 속상하고 화났어. 그래서 그랬어. 근데 이제 안 그래. 아빠처럼 나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이제 나만 믿어, 엄마. 아이고, 든든한 우리 딸. 고마워.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10년 후. 우리 지혁이 공부만 해서 연애는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도 있고. 반가워요. 지혁이 엄마 신은서예요. 안녕하세요. 지혁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같은 법계 쪽에 있다고 많이 자부심 느끼거든요. 어머, 우리 지혁이가 그래요? 사실 나도 변호사 안 해본 거 아니지만 지금 로스쿨 교수로 있는 게 더 행복해요. 후배 양성하는 재미라고 할까? 너무 내 얘기만 했죠? 서연 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지혁이한테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나는 서연 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가게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어머, 아유, 미안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신뢰가 많았어요. 지혁아, 너는 알았으면 엄마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지. 초면에 이런 실수를 다 하고. 이해해줘요.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종되었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 일이라 제가 자세히 전해드릴 수 없어요. 다만 아버지는 제가 생겼다는 거 아시고 연락이 안 되었다는 것만 전해들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사생활하는 말인 거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서연 씨,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요. 나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한 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서연 씨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피가 섞인 줄도 모르는데 부모 입장에선 환영해줄 수 없네요. 앞으로 우리 지혁이 만나는 일 없길 바래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혁이 너도 잘 들어. 결혼이라는 건 비슷한 사람이랑 하는 거야. 집안이 기울어도 그 집안 부모님 품성 보는 거고. 그런데 이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 비슷한 형편도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길게 말 안 할게. 정리해. 서연 씨, 말이 너무 길었네요. 똑똑한 아가씨니까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먼저 일어설게요. 6개월 후. 장모님, 이 옷 입어보세요. 나는 괜찮대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쁜 옷 입고 가면 좋죠.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젊고 예쁘셔서 무슨 옷도 잘 어울려요. 괜찮대도. 엄마,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갈아입고 나와봐, 응? 그래, 알았다. 왜 둘 다 유난인지. 이런다고 뭐 달라질까? 백화점에서 명품 옷 사면 뭐해?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빠 없다는 건데. 아니지. 내가 사생활아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고. 정 안 되면 혼인신고하고 너랑 둘이 살더라도 가능하면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싶어. 축복받는 결혼, 그걸 너에게 주고 싶거든. 지혁씨. 그러니까 마음 안 내키더라도 노력해보자.
설마 얼굴 마주보고도 우리 어머니가 반대할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얼굴로 앉아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 못 하실 거야. 다음 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혁이 엄마예요. 장모님, 이건 무릎에 올리는 거예요. 좋은 옷에 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릎에 깔면 돼요. 장모님?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장모님 소리가 아주 술술 나오나 보구나. 그럼 나는 서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니까. 세상에 내 장모님은 딱 한 분이지. 바로 여기. 그만 웃어. 어디 모자란 애처럼 뭐 좋다고 실실거려. 너 어디 모자라? 형편이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마당에 뭐가 좋다고 실실 쳐웃고 앉았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 결혼 내키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라는 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도 서른이 똑똑해서 같은 동문이라고 하니까 형편 기울어도 잘 가르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는데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제대로 된 가정이나 이룰 수 있을지 서운하시겠지만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 제 마음 아예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장모님, 엄마,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씨, 어머니는 왜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런 소리만 하시니까 장모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잖아요. 어머니 알아서 집에 들어가세요. 저도 장모님 따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가 집까지 웬일이에요? 어제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나가고 다시는 안 본다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집에 찾아오다니 좀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이거 엄마가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자기에 싼 거 전해준다고 아침부터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온 거예요?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니까. 제대로 된 집안에서 지냈으면 오전에 남의 집에 오는 게 실례라는 거 알 텐데. 어머니, 11시가 이른 시간은 아니잖아요. 너는 누구 편을 드는 거니? 휴일에 11시면 이른 거지. 대체 뭐길래 아침부터 전해주라는 거야. 내 보긴 본다만 본다고 해서 내 마음 달라질 것 없으니 기대는 하지 말거라. 이게 뭐야? 왜 낡아 빠진 표준 정과야?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래? 가만,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보던 건데? 왜 이런 걸... 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거지? 이거 왜 전해주라 하셨는지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엄마가 이 편지도 함께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편지? 유나였어? 서연아, 니네 엄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편지에 대체 무슨 말이 적혀 있길래? 어머니? 유나 지금 어디 있니? 서연아, 니네 엄마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 앞장서라. 지금 나랑 함께 가자. 잠시 뒤. 유나야, 내가 알던 그 임유나 맞지? 은서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 아유, 그동안 어떻게 그 고생을 하고 살았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너를 그렇게 보고도 널 못 알아봤어. 미안해. 네가 그렇게 이상하고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앞으로 헤어지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엄마, 무슨 말이야? 알고 있는 사이였어? 서연아, 니네 엄마, 내 친구 유나는 우리 어릴 적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어. 공부 잘하고 예쁜 학생으로. 그땐 우리 집이 잘 못 살았었는데 니네 엄마랑 내가 단짝이었거든. 너네 엄마 과외 공부할 때 나도 늘 불러줬어. 그래서 함께 공부했지. 내가 어떻게 잊어 그 은혜를.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유나야, 정말 고마워. 그땐 철이 없어서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어. 다 지난 일인데 뭘. 이제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자. 내 딸 잘 부탁해. 어려울까?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건 넌 줄 몰랐을 때 이야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오죽 잘 키웠을까. 내가 널 아는데 어떻게 서연이를 반대해. 똑똑한 건 엄마 닮는다고 서연이가 널 쏙 빼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운 딸 내가 보듬어 줄게. 내가 모르고 했던 말들 다 잊어.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내가 했던 서운한 말들 다 잊고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 서연이랑 지혁이는 운명인 거야. 미룰 거 뭐 있어. 다음 달이라도 당장 시골리자. 6개월 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있었니? 오늘 일찍 끝났나 보구나? 네,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엄마가 약속 있다고 해서 마무리하려고 왔죠.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 네 엄마가 말 안 했어? 그 약속 나랑 있는 건데? 은서 왔어? 너 서연이한테 나랑 약속 있다는 말 안 했어? 얘는 모르네? 아까 너무 바빴거든. 네 전화 받고 일단 대 타고 하는 게 급했지. 두 분 또 어디 가시려고요? 은서가 내일 토요일이라 가게 쉬니까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서. 와, 두 분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 엄마 너 키우느라 바빴을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봤을 거고. 내가 틈나는 대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혁이랑 알콩달콩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유나야, 빨리 가자. 서연이 보고 마무리하라 그러고 우린 출발하자. 서연아, 부탁할게. 알았어. 재밌게 잘 놀다 와. 어머니, 감사해요. 예, 감사할 거 없다. 내가 친구랑 놀겠다는데 네가 왜 감사해. 나는 요즘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정말 행복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라. 알았지? 그 후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는 엄마와 단짝처럼 붙어 지내세요. 아빠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함께 못한 지난 시간을 보상하는 것처럼 함께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시죠. 바쁠 땐 엄마 가게를 돕는 어머니를 보시면 정말 제 결혼을 반대하시던 그분 맞나 싶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평온한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사모님, 냉장고에 있는 사골 써가지고 곰탕 구워놨어요. 요즘 날도 추운데 이따 퇴근하시고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사골? 아줌마, 설마 냉동실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구하다가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사모님. 간은 일부러 조금 싱겁게 했어요.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들 해서. 너무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 좀 하고 드셔도 돼요. 아니, 아줌마! 그걸 가지고 곰탕을 끓이면 어떡해! 그거 내가 아는 지인 선물해 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대체 그게 얼마짜린 줄은 알아? 아, 그런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집안 음식 차릴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하셨어서. 이 아줌마가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줌마, 다른 집에서 파출부할 때도 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원래 내가 화가 없는 사람이거든. 사모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여쭤보고 저녁 준비를 하던가 할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줌마, 부탁인데 일 대충대충 설렁하고 돈 쉽게 벌어갈 생각하지 좀 마요. 끽해봤자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밥 차리는 게 전부인 당신한테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아? 유예하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써먹은 사골값은 따로 가격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따로 보상을 하던 그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가격? 보상? 누굴 지금 거지 취급해요? 이보세요, 아줌마.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돈 벌어먹고 싶으면 일하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말하다가 깜빡했는데 내가 분명 지난주에 집안 대청소하라고 시키지 않았나요? 기억하죠? 네, 사모님. 그때 청소 말끔히 해놓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보세요, 아줌마. 여기 집에 어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도 살고 있어. 갓난아기한테 미세먼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라? 그때 청소 상태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던데?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청소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더 깨끗하게 할게요.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란 것만 알아둬요. 파출부로 청소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알아듣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내 친구들 한 6명 정도 놀러 오니까 내일 오찬 준비 좀 해놔요. 아줌마, 양식 할 줄 알죠? 양식보단 한식이 좀 더 자신 있긴 합니다. 양식이라면 따로 원하시는 메뉴 있으신가요? 기본적인 것도 할 줄 몰라요? 파스타에 리조또 정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늦지 않게 준비시켜 놓을게요. 그래요. 월급을 300만 원도 넘게 받으면서 그 정도 요리도 할 줄 모르면 당신 쓰는 이유가 없지. 네, 사모님. 귀한 손님들이니까 괜히 돈 아낀다고 싸구려 식재료 쓰지 말고 비싼 것들 사서 써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여보, 파출부 아줌마 원래 퇴근이 몇 시야? 오후 4시면 퇴근하시는 거 아니었어? 보통은 그렇지. 왜? 파출부 아줌마가 뭔 실수했어? 실수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당신 그런 거 말하는 거 어려워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엊그제인가 회사 마치고 집 들어왔는데 당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잖아. 그때가 저녁이 한참 넘었는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직도 계셔서. 아, 그날 좀 정신없을 것 같은 날이라서 좀 더 있으라고 했어. 손님 응대할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주머니 댁도 멀고 연세도 있으신데 일찍 집에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늦게까지 붙잡아 놓으면 어떡해. 괜찮아.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돈 버는 게 뭐 쉽나? 추가로 일하면 돈은 따로 더 챙겨주는 거지, 당신이? 내가 따로 챙겨드려야 하나? 아니야, 됐어. 괜히 그러지 마. 뭐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런 거에 돈을 더 줘. 자꾸 그러면 사람 버릇 나빠져.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아무리 우리가 돈 주고 쓰는 파출부라지만 나이도 우리 어머니 버리고 한참 어른이야. 그런데 버릇 나빠진다니. 말 좀 가려서 하자. 뭐 어때? 어차피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아줌마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 했나? 그래도 말 좀 이쁘게 하자. 요즘 어느 파출부가 갓난 애기까지 봐주면서 일해. 그분이 우리 많이 도와주시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이 얘기 그만. 근데 당신 조만간 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다녀와? 아, 맞아. 출장 얘기를 까먹었네. 내일 바로 떠날 거야. 그리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우리 엄마가 손주 보러 오신다니까 오면 잘 좀 해드려. 엄마 요즘 외롭대. 알았어. 시어머니 웃게 하는 건 또 우리 아들이랑 내가 전문이지. 그건 걱정들 마세요.
안방 서랍 안에 200만 원 현찰로 넣어놓을 테니까 우리 엄마 오시면 같이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드리고 그래. 필요하면 당신 것도 좀 사고. 돈 모자르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오, 뭐야? 완전 감동이네. 알겠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오래 있다가 와? 아니, 그렇게 오래는 안 있을 거야. 있어봤자 나흘? 왜? 나 없으니까 좋아? 에이, 뭔 소리야. 얼른 당신 보고 싶어서 미치겠지. 빨리 와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출부 아주머니 잘 좀 해드려, 제발. 그 나이 드시고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애 보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야. 아니, 돈 주는데 뭘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해? 내가 뭐 돈도 안 주고 사람 부리는 거 아니잖아? 여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그냥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달라고. 알겠지? 아휴, 알겠어. 당신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다니. 도케 너를 여기서 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 집에서는 언제부터 일한 거야? 오래됐어? 나 정말 꿈에도 몰랐다. 오래되진 않았고 나도 몇 달 안 됐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우리 아들이 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애가 사람이 워낙에 순하고 착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마음도 여려지고 그러거든. 어이구야, 네 아들은 천사지. 일하면서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아껴주는데 일하면서 힘드신 건 없으시냐고 맨날 물어봐주고 또 월급 때 되면 고생하신 것만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와이프랑 상의해서 좀 더 챙겨드리겠다고 말이라도 항상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치? 내가 그래도 자식 교육은 잘 시켰다, 야. 며느리는 어때? 며느리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아? 며느리도 착하지? 며느리야 뭘 어때? 네 아들만 착하면 됐지. 며느리 얘기야 하질 말어. 어머, 얘는 왜 말을 피하니? 며느리 별로야? 너한테 잘 못해주니? 그냥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너랑 가깝겠니? 아니면 며느리랑 가깝겠니?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에휴, 솔직히 말하기도 민망하다. 네 며느리 완전 어깨가 장난 아니야. 무슨 청담동 사모님 대하는 줄 알았다 나는. 세상에, 그 정도니? 그만큼 애가 악질이라는 거잖아. 아니,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길래 너가 그 정도 소리를 해? 됐어. 미워도 너 며느리다. 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어. 나야 참고 살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된다지만 너는 평생 봐야 할 며느리잖아. 말이라도 이쁘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며느리랑은 이야기를 따로 하던가 할게. 그래도 내 친구인데 감히 누가 하대를 해. 어머 세상에, 내가 미쳤나 봐 진짜. 내가 이 중요한 걸 빼놓고 너랑 수다를 떨고 있었네. 왜? 무슨 일 있어? 너 기다려봐라. 내가 파일 몇 개 보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들어봐. 지금 듣고 있어. 이게 뭐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난 들은 대로만 사실만 전하는 거야. 나한테 화내지 말고 너가 듣고 판단해봐. 나도 이거 전달하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참 불편하다. 정말 미치겠다. 이게 사실이면 집안이 뒤집히는 수준을 넘어서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야. 알아? 나는 모르겠다. 중간에서 얽히기도 싫고 내가 얽힐 일도 아니고. 아무튼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래, 고생했고 수고 많았어. 아무튼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볼게. 너가 나한테 보내준 거 그대로 들려줘도 보고. 그래, 알겠어. 뭐 하느라 전화를 이리 안 받니?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일찍 집으로 오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도 약속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약속을 못 뺐어요. 중요한 약속이라서요. 나 그러니 시험이 호출보다 중요한 약속이니? 대체 뭔 약속이길래 그러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조금 예민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뵐게요. 밤 10시까지는 갈게요. 그래, 다른 남자랑 열심히 몸 섞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밤 10시까진 와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다른 남자랑 뭘 해요? 너 참 독하구나. 아직도 얼굴에 철판 깔고 나를 속여보겠다는 거야? 너 내가 아주 바보로 보여?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 얘 말에 도끼 선 거 봐라. 기다려라. 네 남편 불러줄 테니까 같이 얘기해. 여보, 시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만하자. 나도 지쳤다. 너가 그런 애인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상상도 못해.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너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닌다면서?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 아직도 만나고 다닌다며?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키우고 있는 애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너 제정신이니? 아니, 여보, 잠시만. 대체 무슨... 우리 집 봐주시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오랜 친구분이다. 너 근데 나 출장 가고 나 없는 집안에서 아주 네 상간남이랑 통화를 실컷 또 했더만. 너 참 겁도 없다. 여보, 오해야. 도대체 뭘 듣고 이러는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파출부 아줌마라니? 녹음된 파일 다 듣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와서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짜증나니까. 너 내가 조만간 고소할 거야. 지금 내가 용달차 불러서 집에서 너 짐 빼고 있거든?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들고 나가서 살아. 아니, 여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젊은 것이 어디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바람을 핀다니? 그것도 남의 애를 낳아서 키워?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파출부 아주머니 있는 데서 통화하면 세상이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도 시기도 너무 안 좋았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만해라. 네 꼴 쳐다도 보기 싫다. 집에서 너 짐 빼고 있다는 거 농담 아니니까. 용달차 불러서 1층에 불러놨으니까 당장 나가. 내일까지 짐 그대로면 그냥 버리라고 할 거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뒤늦게 알았어. 그렇다고 애를 버릴 순 없잖아. 그래도 내 아이잖아. 그러니까 네 아이니까 네가 데려다 잘 키워 살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너 앞으로 소송 비용 충당하려면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할걸? 지금 이럴 시간 없을 텐데.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 방법? 무슨 방법? 참고로 네가 들고 있는 내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켰으니까 행여나 그걸로 뭐 하려는 수작 부리지 말고. 여보,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게. 제발 문이라도 열어줘. 너 집 와서 문이라도 두드리는 순간 바로 경찰 불러서 해결할 거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꺼져.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하다못해 근처에 방 하나라도 얻어줘. 나 당장 잘 곳도 없어.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은 있을 거 아니야. 사우나라도 가서 자. 난 너한테 100원 한 장 주기 싫으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차단한다. 각오해라. 아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는 결국 상간남과 좁은 원룸에서 같이 살다가 그마저도 상간남이 애를 키우면서는 못 살겠다고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전아내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나마 전아내 손에 쥐어진 게 좁은 방 보증금뿐이라 매달 월세랑 관리비를 내기 위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해요. 솔직히 애라도 데려올까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제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그 아이를 평생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 완전 골로 갈 뻔했네요.